파동의 반사를 좀 먼저 배워봅시다. 반사라는 건 뭐야? 에너지를 다시 재방출하는 거야. 다시 부딪힌 이후에 에너지를 흡수한 물질이 다시 또 에너지를 다시 재방출해요. 에너지를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뭐 탄성 포텐셜 바뀌었다가 다시 또 운동 에너지 형태로 뭐 에너지를 재방출하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정의는 안 나오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정의는 안 적을게. 반사. 중요한 건 반사는 되게 간단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반사의 법칙. 다시 무슨 법칙? 반사의 법칙. 응? 파동에서 반사는 반사의 법칙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 파동의 반사의 법칙이야. 파동의 경우 빛이나 소리 같은 것들이 어떤 서로 다른 물질, 서로 다른 매질로 가게 되면 뭐 해? 반사라는 걸 해. 응? 이때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면,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면, 공기, 뭐 얘가 뭐 유리라고 하면,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면,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면, 물질의 경계면, 얘하고 반사되는 그 지점에 수직인 선이 하나 존재하겠죠. 수직인 선, 이 선의 명칭이 뭘까? 법선이라고 하죠. 다시 무슨 선이라고 해요? 서로 다른 물질이 경계면과 수직인 선을 뭐라고 하는 거야? 법선이라고 하는 거야. 반사할 땐 얘를 뭐라고 해? 반사면, 굴절할 땐 굴절면이라고 돼요. 반사 또는 굴절면이 똑같아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이 반사할 땐 반사면, 굴절할 땐 굴절면이라고 하고, 그것의 수직인 선이 뭐가 된다고? 법선. 명칭, 법선과 진행하는 파동이 이루는 각, 이걸 무슨 각이라고 할까? 입사각이라고 하고, 자, 반사한 이후에 진행하는 각도와 법선이 이루는 각도를 무슨 각이라고 할까? 반사각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이 항상 어떻다? 같다. 이게 무슨 법칙이야? 반사의 법칙이야. 그런데 법칙은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그쵸? 반사의 종류가 두 가지 반사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정반사하고 난반사가 있습니다. 정반사는 여기서 말한 반사를 무슨 반사라고 해요? 정반사. 표면이 매끄러울 때의 반사면이 매끄러울 때의 반사야. 반사면이 매끄럽다는 뜻이 거칠거칠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야, 피부가 되게 매끄러워. 피부가 너무 매끄러워. 기분이 좋아. 이렇게 해야지. 피부가 졸라 구려, 씨. 그게 매끄럽다고 표현하니? 거칠거칠할 때를 매끄럽다고 착각하는 미친 인간들이 있더라고. 매끄럽다는 평평하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매끄럽다. 매끄럽다. 반사면이 매끄럽다. 난반사는 반사면이 어떨 때? 거칠 때의 반사를 난반사라고 합니다. 칠판은 지금 무슨 반사일까? 난반사 코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칠판 같은 경우는 형광등이 너무 막 뿌옇게 비치는 칠판 있지. 걔는 무슨 반사 돼서 그런 거야? 정반사 돼서 그런 거야. 우리는 난반사. 왜? 뭘 써야 되기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써야 되기 때문에 난반사야. 극장도 스크린이 있죠. 무슨 반사를 사용할까요? 난반사를 사용합니다. 난반사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여러 각도에서 잘 다 볼 수 있다는 거야. 다시 어떤 각도에서 볼 수 있어? 여러 각도에서 보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난반사만, 이게 정반사의 예니까 난반사만 그려볼게. 표면이 어떻게 된다고? 거칠어, 울퉁불퉁해. 그러면 이때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이렇게 튕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튕기기도 하겠죠? 그쵸? 빛이 들어올 때, 빛이 같은 각도로 들어오지만, 여러 각도로 막 튕기고 있잖아요? 이때 반사의 법칙 성립해야 돼, 안 해야 돼?
법칙은 항상 성립이라는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해? 항상 성립이라는 말을 내가 강조했잖아. 왜냐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 접선이야. 다시 무슨 선이야? 접선. 접선과 어떻게 수직하게 그리고 또 여기도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수직하게 그려야 돼요. 알겠어요? 수직하게 그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수직하게.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수직하게 그립니다.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어떻게 그려야 돼? 수직하게 그리니까 무슨 법칙이 성립해야 돼도? 반사의 법칙이 성립해야 돼. 알겠어요? 이용예 외우세요. 다시 무슨 예? 이용예를 누구의 경우로 외우세요? 남반사의 경우로 외우세요. 당연히 정반사는 거울이지. 그치? 정반사는 뭐야? 거울입니다. 그래서 극장의 스크린 다시 어떤 경우? 같은 경우가 무슨 반사구나? 남반사.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기 좋구나. 칠판 같은 경우도 남반사 코팅이 돼 있어서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사에 대해서는 요 정도 하고요. 원래 하나 더 있어요.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가 있는데 그거는 저 때 할게요. 그거 뭐야? 간섭 때 잠깐 얘기를 할게요. 알겠어요? 고정단 반사하고 자유단 반사라는 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입사할 때의 속력하고 반사할 때의 속력 똑같아 달라? 같아요. 파장도 똑같고 진동수도 안 변합니다. 알겠어요? 같은 매질을 통과하니까 뭐가 같다? 속력이 같다는 판단하시고 반사에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 진동수도 주기도 안 변한다 외우셔야 되고 알겠어요? 다시 반사에도 주기, 진동수, 속력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야.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울을 두고 여기다가 빛을 쏴줬는데 여기는 공기였고 여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이었어. 물이었어. 그러면은 반사된 빛이 이거 나오는 거는 좀 달라질 수는 있겠다. 이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하고 자 어쨌든 반사의 법칙은 항상 성립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속력은 안 바뀝니다. 매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속력은 안 바뀌어요. 파동의 중요가 같기 때문에 불절로 넘어갑시다. 두둥. 불절을 잘 하셔야 돼요. 다시 뭘 잘 하셔야 돼요? 아까 문제 풀었던 유형들 잘 보시고 파동이 무슨 방향 판단하는 거? 진행 방향 판단하고 주기 진동수 판단하는 거 그거 잘 판단하시고 이제 굴절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알겠어요? 왜? 졸라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까다로워. 순서를 잘 지켜가면서 풀어야 돼요. 알겠어요? 잘 지키셔야 됩니다. 굴절 알아야지만 또 뭘 알 수 있냐면 전반사를 이해합니다. 굴절. 아까 반사의 정의는 얘기 안 했지만 굴절의 정의는 외워두셔야 돼요. 굴절의 정의는 뭐 때문에? 서로 다른 매질의 속력차 때문에 다시 뭐 때문에? 속력차 때문에 진행 경로가 다시 매질에 따른 혹은 통과 물질에 따른 무슨 차 때문에? 속력 변화 때문에 속력 차이 때문에 혹은 속력 차 때문에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야? 꺾이는 현상이야. 원래 진행 경로를 유지하지 못하고 진행 경로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야? 진행하는 경로가 꺾이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잘 봐라. 봐봐. 공기야, 물이야, 매질이 통과하는 물질이 똑같아 달라. 달라요. 쑥 들어와서 수직으로 입사했어. 다시 어떻게 입사했어요? 수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때는 진행 경로가 꺾이질 않아요. 단 예외적으로 90도로 입사할 때는 진행 경로가 꺾여 안 꺾여? 안 꺾여. 그럼 속력 변화 있어 없어? 있어. 왜 있어? 매질이 바뀌면 무조건 속력 변화가 있어. 알겠어요? 근데 꺾였어 안 꺾였어?
안 꺾였지. 그래서 참고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굴절면이라고 해요. 이 경우는 수직으로 입사한 경우는 속력은 변해도, 다시 뭐는 변해도? 속력은 변해도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졌을 때 이 경우는 물속으로 들어서 느려졌을 거야. 진동수 바뀌어 안 바뀌어? 주기 일정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일정이라고 쓴 거죠? 응? 그럼 뭐가 변하는 거야? 속력이 변했고 진동수 주기 일정은 파장이 변하는 거지. 다시 뭐가 변하는 거야? 파장은 변한다. 굴절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굴절이 일어나지 않는다. 꺾여야지 돼. 다시 뭐 해야 돼? 속력 변화가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한 가지 조건만 가지고 안 돼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지만 굴절이 일어납니다. 꺾이지 않아서 굴절은 일어난다, 굴절은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음.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직으로 입사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볼 거야. 응? 자, 이게 굴절이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성질일까? 아니면 입자에서도 나타날 거야? 파동만이 현상일까? 입자에도 나타나는 현상일까? 이번 단원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다음 단원 배울 때 빛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미리 이걸 알아둬야 돼. 굴절은 입자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굴절은 반사도 아까 전에 공 던지면 뭐가 일어나?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공 던지면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 굴절도 입자들한테 일어나는데 공 같은 거 입자죠. 또 하나 자동차도 입자야. 분자, 원자로 되어 있는 거 다 입자야. 알겠어요? 자, 자동차가 진행할 거야. 다시 뭐가 진행할 거예요? 자동차가 진행할 텐데 아스팔트 길이야. 다시 무슨 길이에요? 아스팔트 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모래사장에 바퀴 하나가 딱 걸쳐서 박혔어. 그러면 바퀴 하나가 딱 박혔는데 그림 그려? 그래. 대충 그려. 바퀴 하나가 바뀌었어. 대충 그렸어. 그림 못 그렸다 뭐라고 하지만 대충 그렸으니까. 1, 2, 3, 4번 바퀴 중에서 1번 바퀴만 딱 걸렸어. 누가 더 빠르게 진행할 거 같니? 1, 2, 3, 4번 중에서 2, 3, 4는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가려고 하는데 얘는 바퀴가 헛돌아. 응? 헛돈다는 얘기는 제자리 근처에서 돌고 있기 때문에 속력이 굉장히 어떻게 해야 돼? 느려요. 그럼 원래 이 자동차가 진행하려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었잖아. 그쵸? 그럼 원래 진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을까 못할까? 못해요. 이건 뭐야? 실제로 일어났다야 안 일어났다야? 안 일어났다지 점선은. 이렇게 꺾여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야, 자동차 지나가는데 파동 지나간다 이런 표현 써요? 아니죠. 입자들도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굴절이 일어나듯이 파동도 똑같이 굴절이 일어나는데 보통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고 합니다. 다시 무슨 쪽으로 굴절한다고 해요? 느린 쪽으로 굴절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 얘가 무슨 선이 되는 거야? 법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 무조건 법선이야. 굴절할 때는 굴절면, 반사할 때는 반사면이야. 알겠어요? 굴절면이 되는 거고 얘는 굴절이 일어난 거고 자, 여기서 요 각도, 파동도 똑같아. 응? 빛은 어디가 더 빨라? 공기가 빨라? 물이 빨라? 공기가 더 빠르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습니다. 빠른 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느린 쪽으로 가면 법선과 이루는 요 각도를 무슨 각이라고 할까요? 입사각. 여기는 무슨 각이라고 할까요? 굴절각. 알겠어요? 각도가 큰 쪽이 입사각이든 굴절각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각도가 큰 쪽이 빨라. 다시 각도가 어떤 쪽이 빨라? 큰 쪽이 빨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를 그렸는데 중요한 건 얘가 명칭은 하나 기억해야지.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입사각. 얘를 무슨 각이라고 해? 근데 공부를 되게 이상하게 하는 애가 있어. 어? 물속에서 어느 쪽으로 쏴줄 거야, 이번엔? 공기중으로 쏴줄 거야. 물속에서 공기중으로 쏴줬는데 이렇게 꺾여 나갔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각도, 얘가 굴절각이래. 왜 이게 굴절각이야? 물어봤더니만 각도가 작잖아요. 죽여버린다. 한글 모르는 애야. 한글 자체를 몰라. 들어가는 쪽을 무조건 뭐라고 보는 거야? 입사각이라고 하는 거지. 왜 각도가 작은데 입사각이라고 하냐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 들어가는 쪽을 무슨 각이야? 입사각. 얘는 무슨 각? 굴절각이야. 입사에서 나오는 쪽이 굴절각이 된다고. 그리고 무슨 선을 꼭 그리고 풀어야 돼? 접선 아니라 법선. 법선 꼭 그리고 풀어야 돼. 법선 안 그리고 푼 새끼들, 미안하다. 새끼들이라고 해서. 내 새끼들. 어? 혼나. 알겠어요? 무조건 뭐 그리고 풀어야 돼? 법선 꼭 그려야 돼. 법선 안 그리고 풀면 풀다가도 실수합니다. 선생님도 빨리 풀다가 실수해. 뭐 안 그리면. 법선 안 그리면 푸는데 오래 안 걸려. 연습만 많이 하면. 단 조건이 뭐라고? 연습만 많이 하면. 숙제 안 하는 인간들. 혼나. 파동 쉬워. 알겠어요? 파동 생각보다 쉬워.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서, 다시 서로 다른 매질의 뭐에서? 경계면에서 누가 더 빠른지를 판단하는 거야, 이제. 다시. 누가 더 빨라?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더 빠르니? A가 빨라? B를 통과할 때가 더 빨라? 무슨 선을 꼭 생각하라고? 법선을 생각하라고. 그럼 누가 더 빠른 쪽이야? B. B를 그냥 빠른 매질. B치 경우도 매질이라는 표현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원래 매질이 없지만 그냥 B가 더 빠른 매질. 얘 무슨 매질? 느린 매질. 알겠어요? 알겠어요? 빠른 매질, 느린 매질을 굴절되는 걸 보고 결정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전반사까지 제일 중요한 거. 딱 보자마자 누가 더 빠른지 판단을 못한다. 죽일 거야. 뭐만 보고 판단한다고? 법선과 이루는 각도만 보고도 판단이 가능하거든. 알겠어요? 법선과 이루는 각도만 봐도 누가 더 빠른지가 판단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딱 보자마자 각도가 큰 쪽이 뭐라고? 빠르다고. 알겠어요? 자, 굴절되는 상황에서는 팁이라고 할게, 팁.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법선과 이루는 각도가 큰 쪽이 어떤 매질이라고? 빠른 매질이다. 라고 기억하라고. 빠른 쪽이야. 굴절해도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 진동수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기 때문에 굴절해도 진동수와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래 자꾸 다 썼네. 주기가 일정해요. 따라서 굴절해도 진동수 주기가 일정하면 V는 무슨 F라서? 람다 F라서 빠른 쪽의 파장이 어떻다는 거야? 더 크다. 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주기 일정하기 때문에 빠른 쪽의 파장이 더 길다. 빠른 쪽의 파장이 더 길다. 더 길다. 내가 지금 한 건 사실은 판단을 써준 거야. 다시 뭘 써준 거야? 판단을 써준 거일 뿐이야. 알겠어요? 판단하는 걸 써준 거야. 이걸 달달달달 외울 생각 하지 마시고 think about을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알겠어요? 자, 영상 보면서 난 생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영상 보면서 똑같이 끄덕끄덕 하면서 계속 여러 번 봐. 그게 외워지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팁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다지 중요한 팁은 아니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서, 더 중요한 팁들을 전반사 때 한꺼번에 정리를 할 거야. 한 8가지, 9가지를 정리해 줄 거야. 못 외우면 죽일 거야, 내가 너. 진짜. 알겠어요? 자, 자, 전반사 단어까지 넘어가려면,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돼. 다시 뭘 이해해야 돼?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이해해야 돼. 그래서 칠판 지우고 굴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어려워요. 잘 이해하시고, 처음에 좀 어렵지만 문제 풀 땐 쉬워. 세 번째, 굴절률이라는 단어를 이해해보자. 굴절률. 분필 하나를, 새 거를 쫙. 굴절률. 꺾이는 정도. 다시 어떤 정도? 꺾이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야. 알겠어요? 굴절되는 정도인데 절대 굴절률이 있고 상대 굴절률이 있는데 상대 굴절률 정도. 자, 빛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다시 뭐 가지고 실험해봤어요? 빛을 가지고 실험해봤습니다. 하나는 공기 중에서 물속으로 한번 넣어봤고, 또 한 번은 공기 중에서 기름, 식용유에다가 집어넣었어, 빛을. 응? 그냥 집어넣었어? 똑같은 ip사각하고 집어넣었어? 똑같은 ip사각하고 집어넣었어. 너무 길다. 똑같은 ip사각. 여기도 세타1이라고 하면 여기도 얼마만큼? 세타1만큼 똑같은 ip사각으로 집어넣어 봤어. 그런데 물속에서는 원래 진행하려는 각도보다 미세하게 꺾였어. 응? 얘는 많이 꺾였어. 응? 그러면 얘 매질이 속력을 결정하니까, 매질이 뭘 결정하는 거니까? 속력을 결정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빠른 건 각도가 큰 거. 공기가 제일 빨라, 물이 빨라, 아니면은 식용유가 빨라. 공기가 제일 빠르지 각도가 제일 큰데 이거 각도 비교 못하는 애들은 진짜 야 막꼭지 각도 모르는 애들이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이거 진짜 막꼭지 각 몰라? 둘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거보다 작잖아. 막꼭지각도 몰라요. 보면 아주 그냥 환장해. 내가 막꼭지각 똑같은데 이게 확 줄어들었지. 그럼 각도 누가 제일 커? 세타1이 제일 크지. 그 다음 뭐야? 세타2지. 그럼 속력을 결정할 수 있잖아. 그러면 공기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누가 빨라? 물이 빨라. 식용유가 빨라. 그러면 자, 가의 경우가 많이 꺾였어? 이제 나의 경우가 많이 꺾였어? 나의 경우가 많이 꺾였지. 그럼 굴절 많이 되는 걸 큰 숫자로 두고 싶잖아. 그쵸? 속력을 가정해서 얘를 3이라고 해보자. 속력이 얼마라고? 3. 얘는 2. 얘는 몇이라고 해보자? 1. 그럼 속력 비율로 속력 차 때문에 많이 꺾였다는 걸 유추를 했어, 우리는. 다시 속력차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 알겠어요? 속력차가 클수록 많이 꺾인다. 속력차가 클수록 많이 꺾여. 속력차가 클수록 많이 꺾이는데, 그러면 속력 차이 때문에 그런 건데, 야, 3분의 2, 굴절되는 정도를 3분의 2로 해버리고, 얘를 몇 분의 몇으로 해버리면, 3분의 몇으로 해버리면, 얘가 더 많이 꺾였는데 숫자는 얘가 더 크잖아. 그쵸? 그래서 상대 굴절률을 속력의 역수 비율로 뒤집어 버렸어. 다시 속력이 무슨 비율로? 역수 비율로. 1매질에서 2매질로 진행할 때의 속력이라면, 속력이 무슨 비율로? 역수 비율로 약속을 하게 돼. 굴절률을. 속력의 역수 비율로. 다시, 상대 굴절률 1매질에서, 매질 몇에서? 1에서, 매질 몇으로 진행할 때? 2로 진행할 때, 할 때의 굴절률이야. 그럼 매질 1에서 1이 굴절할 때 굴절률을 매질 1, 2라고 했는데, 다시 뭐라고 했어? n이 굴절률이란 뜻이야. n을 뭐로 약속하는 단어야? 굴절률을 약속하는 단어야. n1이라고 했는데, 1에서 2로 지금 진행할 때의 굴절률을 3분의 2로 하는 게 아니라 역수니까 2분의 1, 2분의 3으로 약속을 한단 말이야. 1분의 3으로 약속을 한다고. 그래서 속력 비율을 뭘로 약속하게 된다고? 1분의 2가 아닌 뭐분의 뭐로 약속한다고?
2분의 몇으로 약속을 했다고? 1로 약속해야지 많이 꺾이는 숫자가 표현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얘로 표현하면 1에서 2로 가는 걸로 표현하면 얘가 더 큰 효과가 생기잖아. 아니, 굴절비 얘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속력이 무슨 비율로? 역수 비율로 1분의 2가 아닌 몇 분의 몇으로 약속하게 돼? 2분의 1로 약속을 하게 돼. 그럼 2분의 1로 약속을 하게 돼. 상대 굴절률. 그런데 V는 무슨 F야? 람다 F죠. 이때 진동수는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뀌니까 람다 1 F라고 쓸 거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람다 2 F. 근데 F가 똑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지워져. 맞아요? 이 지워집니다.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도 성립한대. 자, 요거를 증명을 한번 해주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이 증명이. 응? 이과생들은 증명되지 않은 지식을 외우기가 너무 어렵죠. 문과생들은 그냥 다 증명됐나 보지 하고 그냥 외울 수도 있겠어. 근데 이과생들은 한 번쯤은 증명해줘야지만 좋거든? 자, 그래서 이거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을 증명해 보려고. 자, 그러려면 여기 증명 과정이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 파면이라는 것도 알고 있죠? 파동이 법선 세타 1으로 입사했어. 여기도 뭘로 입사했어? 세타 1으로 입사했다가 세타 2로 진행을 하고 있어. 그럼 세타 2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타 2, 여기도 얼마로? 세타 2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응? 자, 이 노란색 선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 자,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친구들은 외우세요. 미리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첫 번째, 파면은, 잘 봐.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수직이야.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수직입니다. 그럼 파면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항상 수직인데 지금 이렇게 지금 화살표 쓴 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니까 파면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그림으로 그려볼 거야. 신기하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게 그렸는데 얘네들 몇 도 관계야? 몇 도야? 90도. 알겠어요? 90도 파면이 수직이고 실선이 마루파면이니까 얘를 갖다가 파장으로 볼 거야. 다시 여기 부분을 뭘로 볼 거야? 파장으로 볼 거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람다 1이라고 볼 거야. 1매질에서 통과하는 파장이라서 얘를 뭘로 볼 거예요? 람다 1으로 볼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도 파면이 끊어지면 안 돼. 파면은 끊어지는 게 아니야. 파면을 이어서 갈 텐데 이 파면이 요 선에 대해서 어떻게 그릴 거야? 수직하게 그릴 거야. 이어져서. 알겠어요? 파면이 눈에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렇게 수직하게 그릴 거예요. 파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도 몇 도 관계야? 파면과 진행 방향 몇 도 관계라서? 수직 관계라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럼 얘도 또 파면과 파면 사이의 길이니까 이 길이는 뭐가 돼? 람다 뭐가 돼요? 2가 돼요. 맞아요? 람다 2가 됩니다. 파면과 파면 사이 거리. 그 다음에 보라색 어디 있어? 보라색이 없으면 빨간색 진한 거? 파란색 없어. 보라색? 아이, 빨간색 진한 걸로. 아이, 색깔이 그렇다. 여기 헷갈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점선 띡 한 요 길이는 그럼 뭐가 돼야 돼? L이라고 표현할 거야. 다시 뭘로 표현할 거야? L이라고 표현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 여기도 세타1이라는 게 눈에 보이니? 여기가 몇 도야? 여기도 몇 도야? 90도야. 엄지손가락 회전각도, 검지손가락 회전각도가 지금 어떻게 돼? 다 90도로 똑같죠? 자, 여기 엄지손가락 90도, 이렇게 돌려도 90도지. 근데 회전각도 세타1, 엄지검지 회전각도 둘 다 어떻게 돼? 세타1은 똑같죠? 여기 세타1이야. 여기 세타2라고 했었지?
여기가 세타 2야. 그러면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의해서 여기도 뭐가 돼? 세타 2가 돼. 그러면 자, 사인 세타 2분의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을 한번 때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니까 사인 세타 2는 빗변 L분의 얼마가 돼야 돼? 람다 2야. L분의 뭐가 된다고? 람다 2가 되고, 이 부분 잘 보세요. 사인 세타 1은 빗변분의 뭐가 된다고? 높이. 빗변은 얼마야? L분의 뭐가 돼요? 람다 1. 따라서 LL이 없어지면서 람다 2분의 뭐만 남아? 람다 1이 된다는 걸 증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증명되는 거 그다지 중요하진 않을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한 번 더 얘기를 해줄 거야. 알겠어요? 요거 문제 풀기 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알겠어요? 그때 얘기를 해줄 거고 얘가 그래서 뭐가 된다고? 사인 세타 뭐분의? 2분의 뭐가 된다고? 사인 세타 1. 이렇게 되거든요. 자, 상대굴절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절대굴절률이라는 것도 얘기할 거예요. 다시 무슨 굴절률? 절대굴절률. 빛의 빛 혹은 전자기파의 빛의 진공에 대한 공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기라고 봐도 무방해. 공기를 진공에 가까웠다고 볼 거예요. 공기, 대기,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에서의 굴절률이야. 매질에서의 굴절률. 자, 진공에서 이건 빛의 속력을 알아야 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얼마지?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 외우세요. 아, 정말. C, V 진공, 공기 얼마라고? 3 곱하기 10의 몇 제곱? 8제곱미터/s. 이거 뭐야? 3억 미터/s, 30만 km/s야. 자, 절대굴절률은 진공에 대한 어떤 매질에서 굴절률인데 이거야. 자,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진공에서 어떤 매질로 가는 건데 N, 진공에서 만약에 물로 간다고 치자. 진공에서 뭘로 간다고 치자? 물로 간다고 치자. 그러면 V값은 어떻게 결정이 돼? V값은 어떻게 돼? V 2분의니까 V 뭐분의? 물에서의 속력분의 V 뭐야? 진공에서의 속력이 되겠죠? 진공에서의 속력이 얼마야? 아이 얘기했잖아. 물에서의 속력을 측정을 해보니까 1.33배 차이 나더래. 다시 몇 배 차이 나더래? 1.33배 차이 나더래. 다시 몇 배 차이 나더래? 1.33배 차이 나더래. 얘를 진공은 항상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N 뭐라고 쓸 거야? 물이라고 쓰는 거야. 진공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N 물에서의 절대굴절률, 진공하고 물에서의 절대굴절률. 이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석. 이 1.33의 해석은 어떻게 해줘야 돼? 해석이 중요해. 해석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해석. 누가 누구보다 몇 배 더 빠르다? 진공이 물보다. 그렇지. 진공이 대답 안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수업에 참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건 수업 참여도가 떨어지는 거야. 누가 더 빠르다는 게 확실하다고? 진공이 제일 빠르잖아. 그러면 물이 더 빠를 수 없으니까 진공이 물보다 몇 배 더 빠르다? 1.33배 더 빠르다. 해석할 줄 알아야 돼. 1.33배 더 빠르다. 물론 온도가 상온 정도에서, 온도가 무슨 정도에서? 상온 정도에서. 또 해볼까요? N 진공에서 유리로 갈 때. 그러면 N 뭐라고 쓴다고? 유리라고 쓰겠죠? 그렇죠? 그럼 유리에서의 굴절률은 1.5래.
그러면 해석 어떻게 해줘야 돼? 니들이 써 해석. 진공이 유리보다 몇 배 더 빠르다? 1.5배 더 빠르다. 그러면 절대 굴절률이 크다는 건 뭘 뜻하는 거야? 결론. 절대 굴절률 값이 클수록 느리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매질이 n equal 1이었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n a라고 하자. 얘는 1보다 크니 작니를 물어볼 수 있겠죠. 무슨 선 그렸어? 법선 그렸어. 각도가 크지? 각도가 작지? 큰 쪽이 빠르다고. 알겠어요? 입사도 굴절인데 상관없어. 법선과 이루 각도가 큰 쪽이 빠른 거야. 그럼 빠르지? 느리지? 그럼 빠를수록 작은 값이니까 얘는 어떤 값이야? 1보다 크다라고 판단하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판단. 매질에다가 n 값 써주는 건 무슨 굴절률이야? 절대 굴절률 값이. 알겠어요? 절대 굴절률 값이 클수록 빠르다. 자, 하나 더. 이거 살짝 지우고. 얘는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n1분의 n2를 쓸 수 있대요. 왜 n1분의 n2까지 쓸 수 있을까요? n1이 뭐야? n 진공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는 거고, 얘는 n 진공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2로 가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가 요 식으로 대입하듯이 들어가 보면 V 뭐분의 1분의 진공 C V2분의 진공 뭐가 돼? C 없어지면 CC 없어지면 V2분의 뭐가 나와? V1이 나와서 앞에 식이랑 똑같아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N 자시 이거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요. 다시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굴절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세 번째 굴절의 법칙을 다시 한번 써볼 거야. 굴절의 법칙. 이걸 굴절의 법칙이라고 해요. 굴절의 법칙을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스넬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럼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스넬의 법칙은 N1, 2는 1에서 어디로 통과할 때는? 2로 통과할 때는 N1분의 뭐라고 쓰는 거야? N2. 1에서 2로 갔을 때 N1분의 N2 써주고 나머지는 다 역수. 나머지는 다 뭐? 역수 비율. 그러니까 2가 밑으로 떨어진다고. V2분의 V1, 람다 2분의 람다 1,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중에서 이거 다 쓰는 건 너무 힘들어서 스넬이라는 사람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N1 사인 세타 1은 뭐도 써? N2 사인 세타 2도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 풀공식 이거는 간략하게 쓰는 공식. 알겠어요? 응? 간략하게 쓰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굴절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굴절률. 자, 느릴수록 굴절률이 어떻다? 크다. 절대 굴절률 값이 크다. 다시 되게 중요합니다. 못 외우면 죽일 거야.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 값이 어떻다고? 크다. 느릴수록 절대 굴절률 값이 크다. 절대 굴절률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보통 굴절률이라고 하니까. 크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굴절률에 대해서는.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파면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무슨 실험? 물결파 파면 실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좀 오버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정도 잘릴 거고 니들 우연히 한 번 더 나와. 알겠어? 다음 주까지 나오고 다음 주는 그 대신에 좀 일찍 보내줄게.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것만 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 그럼 너희들 숙제를 뭘 풀어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마더통 가지고 있죠? 마더통 없는 친구들은 바깥에 프린트 해놓은 거 있으니까 가져가시고 자, 마더통에 한번 펼쳐볼게요. 체크된 걸 좀 푸시면 될 것 같은데
안 풀면 큰일 난다. 왜? 문제가 어려워. 많이 어렵진 않아? 많이 어렵진 않아. 그렇다고 완전 쉽진 않지만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방향 판단 같은 거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숙제 해와. 진짜 죽인다, 진짜. 안 해오면. 못 따라와요. 규민이 맨날 영상 본다고 해서 영상 안 보고 오면 다음 시간에 완전 백지 상태가 되거든? 규민이랑 같은 반이나 친한 사람. 규민이한테 영상 안 보면 너 못 따라온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아예 못 알아듣는다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수업 듣느냐 안 듣느냐가 너무 큰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뭐 안 듣고 오면 너 다음 시간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를걸?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 풀어야 될 거 4번 체크해 줄게. 자, 숙제. 몇 페이지니, 이거? 209페이지부터야. 209페이지. 4번. 그 다음에 10번, 12번. 14, 15, 16. 17, 17, 19, 20. 18은 아닙니다. 간섭이야. 21, 22, 23, 24. 오, 맞네. 21부터 쫙이네. 21부터 30번까지. 20번부터 30번까지. 라고 할게요. 요거까지만 푸시면 돼요. 몇 문제니? 10문제, 11문제, 12, 13, 14, 15, 16, 17, 19문제. 한 20문제 정도 되네. 알겠죠? 안 풀어오면 큰일 난다. 분명 어려운 것도 있어요. 질문하라는 뜻이야. 알겠어요? 모르겠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어도 파장 정도나 뭐 주기 진동수 판단할 수 있으면 그 정도 써갖고 와. 알겠어요? 네. 질문하세요, 꼭. 쌤, 저 방학 때 프리팅 해가지고